자, 오늘은 SVB 파산, 바이든의 증세, 그리고 골드, 그리고 달러 추세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제 과거 영상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드릴게요. 뉴스 보실 시간에 꼭 제대로 보세요. 궁금한 것만 찾아서 보시려고 하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되게 공포스러우시죠? 그죠? 지금 SVB 파산으로 인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점이랑 부정적인 점을 둘 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금리 인상, 경기 침체를 우려먹으면서 뺄 때는 매수하기 좋다고 몇 번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SVB 파산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튀어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악재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자고요. 자, 긍정적인 영향을 찾으려면 미국채 2년물입니다. 파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세게 빠졌죠. 왜 빠졌냐?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파월이 설마 이 와중에 50bp 인상을 하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25bp 혹은 뭐 동결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일에는 미국채 2년물이 세게 빠졌습니다. 헤드워치도 25bp 쪽으로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갔었어요. 이게 확 줄고. 지금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50bp 확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확률이 줄었다라고 확정 지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팩트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날 금도 올랐어요. 근데 금 얘기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엄청 밀어주고 있어요. 그건 다들 아시죠? 과연 이거 그냥 냅둘까요? 미국은 이미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놨어요.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많은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금이 튀어올랐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아서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유동성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년물이 이렇게 안 빠졌으면 안전자산으로만 취급을 받아서 올렸다라고도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2년물 빠지면서 같이 올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만약에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해서 얘를 올렸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여기서 한 600틱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금은 방향성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 다음 주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250틱 이건 그냥 평범한 움직임인데요. 금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정도면 평범한 움직임이라는 거.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뭐 안전자산으로 올렸다라는 얘기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유동성이 더 커 보여요. 솔직하게. 네. 금 선물을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금 한번 가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자, 여기 RSI 보시는 분들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반하다 계속 나와도 계속 올려버리죠. 그죠? 금은 RSI 보고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좀 보자고요. 최악은 연쇄부도겠죠. 그죠? 근데 사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이미 재무 건전성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도 긴장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원래 사려고 했던 매수 위치, 그리고 전저점 깨면 어디서 사면 좋을지를 잘 째려보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는 그대로예요. 근데 뭐 연쇄부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바뀌겠죠? 바뀌었을 때의 시나리오도 당연히 짜놔고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요? 이 새끼 바닥에서 사고 1차 정리했다고 너무 편하게 얘기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로만 시장이 세게 빠졌으면 더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하기 좋았을 거예요. 1차 정리한 뒤에 2차 매수를 말이죠. 그런데 시장에서 금리를 그렇게 우려먹었어도 그다지 세게 반응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이때까지 살짝 빠지고 새로운 악재 SVB 은행이 튀어나왔죠. 물론 그 전에 튀어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다시 봐야 될 거,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건, 연쇄보도라는 제대로 된 악재가 튀어나오면 그땐 당연히 다시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진짜 팩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원래대로 보시면 돼요. 원래 하시려고 했던 그대로. 자, 그리고 침착해지셔야 돼요. 이게 뉴스에서 말장난하는 건지 진짜인지 팩트인지. 연쇄보도가 났다 라는 만약에 기사가 떴어요. 그럼 첫 번째 하실 게 있어요. 언론사부터 확인을 하세요.
블룸버그 같은 메이저 언론사인지, 그리고 두 번째, 연쇄 부도가 날 것 같다가 아닌 실제로 연쇄 부도가 났다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통 뉴스 매체에서 엄청나게 연쇄 부도 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 그럴 일은 없어, 뭐뭐 때문에 더 좋게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또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의 사태는 그런 평소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항상 끝까지 팩트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진짜 좀 다른 상태이긴 하죠. 그런데 평소에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진짜 시도 때도 없어요.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도 그래요. 그리고 저는 항상 중립으로 팩트만 봐요. 그 전에 어떤 내용이든 뇌피셜은 그닥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의미 없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이렇게 되게 중대한 케이스여도 만약에 연쇄부도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기 1초 전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 엄청 좋은 뉴스가 나와도 팩트가 아니면 다 무시하면 되고요.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팩트가 아니면 무시하면 됩니다. 자,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요, 시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매수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입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선물은 매도가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뉴스들을 보면서 투자를 했을 때 좋은 가격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직적이어도 5, 3, 5 직적이어도 여기는 올림목 미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태운 거고요. 많이 남아 보인다고 또 매도 절대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1차 익절 자리예요. 여기 제가 뚫을 확률 높다고 해서 뚫자마자부터는 1차 익절 자리입니다. 롱 포지션일 때요. 자, 그리고 연쇄부도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시장 빠지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를 대기하시다가 매수를 하시는 거고, 관망하실 분들은 관망하시는 거고요. 저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계속 걱정하시고 신경 쓰시죠. 건강이 진짜 더 중요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뉴스 아무리 봐도 사건이 일어난 뒤에 알 수밖에 없어요. 자, 언론사도 일이 일어난 뒤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시간에 대한 개념 생각 많이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분석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더 무서워요. 이거는 그렇다 쳐요. 연봉 40만 달러도 37에서 39, 그것도 그렇다 쳐요. 100만 달러 13억이죠. 지금 12억, 13억, 20%에서 39.6%, 130억도 아니고 13억인데, 물론 13억도 큰 돈이긴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율도 28% 인상. 근데 이거는 바이든 할아버지의 생각입니다. 하원다 수당이 공화당이죠. 거의 통과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저 정도 뺀 거는 사실 크게 반응했다라고 보기에는. 자, 그래서 결론은요, 지금 부정적인 것은, 팩트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SBB 은행 같은 경우는 팩트가 있죠. 파산을 했다. 그런데 그게 연쇄부도라는 팩트가 아직은 없죠. 달러는 당연히 항상 보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첫 번째 케이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아파를 확장 플랫으로 진행 중인 상태인데, 이게 제일 좋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일단은 올려도 쑥 빼겠죠? 평소처럼 80, 90대. 자, 이렇게 된다면 지수들이 전고를 뚫고 달러가 다시 오파를 나올 때 폭락을 하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를 뚫으면 웬만하면 위험자산을 팔으라고 했던 그 자리가 올 수 있겠죠. 이런 케이스라면요, 두 번째 케이스로는 4파를 여기로 잡은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안 맞아요. 조금 안 맞긴 한데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는 좀 그래도 열어놔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한 파 더 갔을 때 나스닥이라든지 모든 주식들은 중장기 정도의 바닥을 형성을 하겠죠. 이거 주봉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달러는 조금 우울한 게 지금 ABC 카운팅이 안 돼요. 이 부분이. ABC 카운팅이 돼야 달러가 폭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중장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놈의 케이스라면 이렇게 빼고 올릴 때 여기에서 전고 뚫고 폭락이 나올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주식이랑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매크로는 그때그때 변하지만 지금 상황대로라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1번, 2번, 3번인데 지금 위치가 현재가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으면 얘는 위아래 다 됩니다. 올림목 주고 폭락을 할 건지 전고 뚫고 끝낼 건지 위아래 다 돼요. 제가 저번에도 그래서 모든 자산군들이 위치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포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첫 번째로는 뉴스를 보고 꼭대기에서 사셔서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준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제 구독자분들은 아니신 분들이 많겠죠. 자,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무조건 빠지면 매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번 예전 영상에도 보여드렸죠. 여기서도 미국 주식 다 판 거 카톡까지 올려드려가면서 저는 그래서 대응을 저는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동이 어떻게 겹치는지까지도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매수, 여기 열어놓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 아직까지는 매수할 거예요. 물론 대응 방안 없이 여기서 전부 다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단 SBB 은행 관련해서 연쇄부도나 이런 새로운 악재가 또 터지면 다시 볼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연쇄부도에 대한 팩트가 아예 없어요. 아직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매수에 대한 근거는요, 저번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확장상각을 좀 더 높게 보는 이유는요, 오파가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어정쩡한 자리예요. 50% 자리예요. 이 자리는 물량 1차 익절할 수 있는 자리예요. 저도 1차 익절을 할 거예요. 여기서 물론 나머지 2차 익절과 자, 그러면 영상에서처럼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려는 이유는요, 근거는요, 여기는 입하가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큰 ABC 중에 B파가 될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열어놓으세요. 보수적인 분들은 더 열어놓으시면 되겠죠. 더 넓게 열어놓으시던. 만약에 전적 깨면 제가 또 그때 당시의 수치를 좀 계산해서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불안하시면 여기에서는 1차 매수하고 밑에도 열어놓으세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밑에를 안 오고 간다. 그럼 그냥 그것만 수익 내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같은 상황에 이렇게 공포스러운데 너는 어떻게 여기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을 이긴다? 말이 돼? 항상 이겨왔습니다. 항상. 기본적 분석은요, 큰 틀을 맞출 때 좋아요. 좀 큰 방향. 하지만 지금 이런 위치에서는 지금 같은 좀 그런 큰 은행이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런 위치에서 다시 상황을 지켜보세요. 상황을 지켜보고 팩트가 없네. 그러면 매수 후 여기서 손절을 하시던 혹은 밑에서 2차 매수를 하시던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하이힐드 채권 보면서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여기 파동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찌됐던 자, 리딩 다이아 나오면 너무 이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근데 실제 나오려고 폼 잡고 있죠?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지금 얘 같은 케이스도 지금 요 부위 때문에 조금 애매하게 보고 있기는 해요. 항상 100%는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위치는 매수를 안 했을 때 오히려 후회할 것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적인 분들은 1차 매수인 것이고요. 지금 요 파동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어쨌든 잘 지켜보자고요. 근데 연쇄부도 이런 것들이 팩트가 나오면 잠깐 관망을 하세요. 그때는 더 밑에서 사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팩트가 없다. 그러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위치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이 우선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